안녕하십니까, 전하가입니다. 제가 무슨 내용을 하든 결론은 결국 비슷합니다. 똑같습니다. 약 문제다. 중독도 알고 봤더니 그냥 우리가 좋은 중독, 나쁜 중독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좋은 중독 엔진, 나쁜 엔진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한 가지 엔진이고 방향과 양의 문제일 뿐이더라. 결국은 원래 우리가 그 마약이 작동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우리 몸속에 쾌감 엔진이, 우리를 갖다가 마약과 상태로 만들 수 있는 쾌감 엔진이 있다. 실제로 그것이 신호 전달 물질일 뿐이지, 그것이 작동하는 것은 내 몸 안에 있는 칼슘 때문에 사실 일어나기도 해요. 칼슘이 구체적인 인코딩에서 활성화를 시키거든, 효소를 갖다가. 그러니까 마약이 이게 헤로인이 나빠요 하는 것은 칼슘이 나빠요 하는 거하고 뭔 차이가 있어요. 대부분 이건 중독뿐만 아니라 겉에가 센서가 있다. 센서가 있으면 이쪽으로 결합을 하면 통로가 열려서 나트륨이나 칼슘이 들어간다. 나트륨이 들어가서도 결국은 칼슘에 의해서 칼슘 양을 늘리고 활성화시킨다. 칼슘 같은 경우는 양쪽에 결합력이 있어서 효소의 형태를 바꿔주고 단백질 형태를 바꿔줘서 잠자고 있던 형태를 깨어난 형태로 만들어가지고 어떤 기능이 있는 거 해주는데, 활성화가 되면 평상시에는 적당한 수준에서 합리적인 수준으로 되고 있는데 갑자기 중독이 된다는 이야기는 너무 심하게 그쪽이 활성화돼서 강화되는 거지 새로운 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쪽에 센서가 약간 도파민의 중독, 냄새 물질에 중독하는 센서도 있고, 맛세포에 중독하는 것도 있고, 구루탐산에서 단순하게 신호 전달된 것도 있고, 전체적으로 무드를 작동하는 세로토닌에 결합하는 것도 있고, 도파민에 결합하는 것도 있고. 결합하면 결국 일어나는 일은 어떤 채널이 열려서 나트륨이 들어가거나 칼슘이 들어가거나, 칼슘이 들어가고 있는 게 내부의 세포 쪽을 갖고 있는 칼슘을 활성화시켜서 결국 칼슘 때문에 어떤 효소가 형태가 변형 모양이 바뀌면서 그 효소가 작동을 하면서 결국은 여러 가지 실질적인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시냅스가 강화되기도 하고 증강되고 신호가 빨리 지나가기도 하고 망가지기도 하고. 결국은 실제로 뇌에서 일어나는 신경세포가 일어나는 것은 그 양상만 다르지 다른 메커니즘은 없습니다. 근데 참 사람이 복잡한 게 뭐냐 그러면 이걸 보니까 참 복잡하더라고요. 자, 우리가 과연 올바르게 행동하고 이해하고 있는가. 자, 담배 아까 말했죠. 미세먼지 가장 높을 때 농도를 직접 폐에다가 자기 폐에다 집어넣고 있어요. 그러면 동시에 방사능 물질을 막 때려 넣고 있어. 그것도 그 원가에 비싸는 몇 배에 비싸는 그 비싼 걸 갖다 집어넣고 있어요. 그럼 이걸 끊으려면 이게 중독이 일어난 건 뭐라 그랬죠? 니코틴 때문에. 니코틴이 우리의 뇌에 있는 보상 엔진의 쾌감을 갖다가 활성화시켜가지고 처음에 뿅 가게 만든 거지 뭐. 시간이 지나니까 결국 뿅 가는 느낌이 사라져서 그렇지 금단 현상, 안 폈을 때 하는 거죠. 그러면 니코틴이 발암 물질이냐? 그건 아니죠. 중독성 물질이죠. 그러면 이 만족감을 느끼려면 가장 단순한 형태는 뭐냐 그러면 액체를 넣고 전기적 힘에 의해서 가스로 기체화 시켜서 그걸 들이키면 그게 액체 담배 있죠. 전담배 중에 하나가. 그러면 이걸로 제법 만족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여기서는 타르나 미세먼지를 안 나오겠죠. 그냥 니코틴의 향만 집어넣고 그걸로 그냥. 그러면 담배 향, 담배 다 소용없고 핵심은 결국 여기 니코틴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지. 니코틴 자체가 중독을 일으키는구나. 그러면 사람들은 담배 피우지 말고 그냥 이거 됐으니까 니코틴이니까 니코틴만 마시면 되잖아요. 그래도 부족하대. 냄새가 나고 연기가 나야 돼. 타격감. 타격감이란 말을 많이 쓰더라고. 도대체 뭐예요? 타격감. 좁힌다는 이야기야? 담배가 자기 좁히는 느낌을 그렇게 좋아하는가 봐요. 타격감이 없다. 그러면 중간 형태로 개발된 게 전자담배가 또 나왔죠. 이거 어떻게 하냐 그러면 담배를, 여기는 보통 담배는 불로 태워서 이 가스를 안으로 흡입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태우니까 온도가 굉장히 높겠죠. 담배처럼 뜨거운 거 없잖아요. 그러면 타면은 항상 여러 가지 안 좋은 물질 많이 생기니까 이쪽에서는 여기다가
요 기계에다가 전기를 충전해서 전기 힘으로 가열판을 해서 얘가 뭐 300도까지 올리면 실제 얘는 200도에서 250도밖에 안 올라가니까 우리가 튀김할 때 200도, 300도가 넘어가면 영수점이잖아요. 타지는 않고 찐다고 하는데 찐 건 말이 안 돼. 100도니까. 사실은 프라잉 하는 거지 뭐. 에어 프라이어지 뭐. 담배를 에어 프라이어로 해. 그럼 니코틴이 쫙 활성화되면서 약간의 그 적당한 냄새, 담배 같은 느낌, 향과 함께 들어가는 거지. 그러면 요건 야, 통 갖고 다녀야지, 충전해야지, 한 번에 한 대밖에 안 되지, 무겁지, 그 불편함을 감수하고도 그래도 이게 좀 그 느낌, 담배 느낌 나니까. 그래서 이걸 얘들은 이제 그동안에 항상 담배 하면은 암을 일으켜갖고 소송 걸려 죽겠으니까 이걸 개발해서 야, 암을, 질병을 덜 일으켜야지 자기 살아남을 수 있으니까 이것 대신에 이걸 이제 밀어붙이고 싶은 거지 뭐. 근데 보사보에서는 죽어도 더 위험합니다. 안전한 건 없습니다. 라고 말하되 나는 그것도 부도덕하다고 생각해요. 물론 니코틴이 들어있으면 어떤 형태든 무조건 중독을 일으켜요. 니코틴 중독 물질인데 그걸 갖다가 무슨 뭐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중독 안 될 수가 어딨겠어요. 니코틴이 중독을 일으키는. 근데 중독만 일으키고 쾌감만 있으면 좋겠는데 담배는 그 많은 연기를 들이키는, 냄새와 연기를 들이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담배를 못 끊어. 그 사람이 뭐 바보여서 못 끊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오만 것에, 어떤 사람은 음악을 못 끊어 하루 내에 음악만 들어. 어떤 사람은 아니 자기 몸에다 인슐린 주사를, 멀쩡한 사람이 약투해가지고 운동해서 근육, 아니 뭐야 좋게 볼록볼록 무주타고 더 그렇게 남들처럼 거대한 몸매 막강한 이걸 해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마라톤 중독돼가지고 자기 관절이 나갈 때까지 운동을 하면 됐잖아요. 그러니까 도박 중독, 그것처럼 그것만 있나요? 의심 중독, 의처증, 의부증, 자기 불안 중독, 그 많은 중독이 있는데 이 사람은 똑같은 환자잖아. 자기 스스로 뇌가 구조가 달라가지고 담배가 너무나 끊기 힘든 뇌를 갖고 있는 거지 뭐. 그럼 치료를 해줄 생각으로 도와줄 생각을 해야지 갑자기. 아니 객관적으로 보면 저온에서 담배의 길이를 보면 이만큼 길어, 이만 짧아. 그러면 일단 한 대를 피우는 동안에 실제로 요걸로 만족하고 요걸로 만족하면 양을 5분의 1 줄였으니까 그나마 5분의 1만큼 덜 들어가네요. 물론 그것도 없애는 거 좋기가 해야 되는데 일단 그렇게라도 불편하게 새로운 스타일로 유도하고 단계적으로 이게 해결해 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걔도 중독성이 있어요. 걔도 나빠요. 뭐 하자는, 도대체 뭘 도와줬다고 하더라. 그 사람을 헤아려지고 중독한 사람을 도와줄 생각을 해가지고 야, 중간 종착지로 한꺼번에 끊을 사람은 끊어버리는 게 제일 좋고, 한꺼번에 못 끊는 사람은 이렇게라도 해서 유해성이라도 좀 줄이십시오. 그러면 사실은 연기가 안 나오니까 간접 흡연표도 훨씬 작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일단 자기들이 먼저 개발해주고 그렇게 하도록 유도해야 될 건데 그동안 개발 안 했다가 개발해놓고 났더니 이건 뭐 갑자기 똑같이 중독됩니다. 당연한 이야기. 걔도 독성이 있습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 그러면 감수할 만큼, 그 감수할 만큼의 그 해주고 또 단계로 감수할 만큼 규제를 해주고 차근차근 끊어낼 생각을 해야지. 느닷없이 전자담배도 뭐 안전한 담배는 없습니다. 세상에 안전이 누가 있어요? 좀 누가 좀 더 안전하냐. 그 욕망 중에서 얼만큼 효과적으로 컨트롤하는 문제인데 그런 식으로 한다는 건 좀 내가 봐서는 그동안에 한 것에 비하면 노력하지도 않고 해보지, 그렇게 뭐 말로만 그렇게 위험합니다 나빠야만 했지 정말 나쁜 사람을 진정으로 이해해서 도와주지도 않고 좀 별로야. 그래서 사실은 중독하면은 대표적인 실험 중에 하나가 이게 있죠. 쥐 실험을 했는데 갖다 놨더니 그 쥐 실험은 중독돼서 생활하지를 못해. 어떤 쥐는 바깥에 정말 친구도 있고 노는 환경이 굉장히 좋아. 그런 쥐는 잘 중독을 안 해.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보면 실험 장치가 있잖아요. 실험 장치에서 한쪽은 소금물이 들어가고 한쪽은 마약이 들어가는데 둘 중에 누르면 자기 뇌에다가 바로 주사가 돼. 그러면 소금물은 별로 쾌감이 없겠지만 이쪽은 쾌감이 있으니까 계속 이걸 갖다가 할 거잖아요. 이것만 해주면 어떤 동물들은 죽을 때까지 이짓만 하고 죽어버려. 그럼 아무런 즐거움이 없으니까.
근데 평상시에 즐겁긴 하지만 옆에 똑같이 즐거움이 더 즐거운 게 있어. 왜 빠져들겠냐고. 그러니까 다이어트에 성공하는 사람 보면 성취, 즐거움이 있는 사람은 쉽게 다이어트 성공해요. 그게 더 즐거운데. 요거 내가 왜 이 즐거운 것을 음식 때문에 비만해서 빨리 죽고 내 포기해야 돼. 내 고작 도박 때문에 포기해야 돼. 왜 담배 때문에? 아, 지금 성취하고 보람 있고 너무 즐거우면 야, 이거 제일 즐거운데. 이딴 게 뭐가 즐겁다고. 다른 아무런 즐거움이 없어. 그것만이 유일한 나의 즐거움이고 친구야. 그 사람한테 끊어라. 사실 끊어서 알려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대안을 주는 게 훨씬 더 중요하고 가치 있는 행동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의미,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불확실성. 게임을 하는데 항상 세 번째마다 이게 나와. 재미가 없잖아요. 안 나오면 더 갈증나. 예측 불허하면서 나오긴 나와. 언제 나올지 몰라. 그러니까 이런 원리가 사실 우리의 모든 것에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뭐 좋은 쪽이든 나쁜 쪽이든 활용하고 이해하고 그쪽으로 사는 데는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 같죠. 그래서 모든 쾌감의 결국 항상성,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일정한 레벨, 체온을 유지하고 뭘 유지하는 것 중에서도 쾌감도 굉장히 일정한 양을 유지한다는 중요한 항상성의 항목이기 때문에 우리는 쾌감이 계속 똑같은 것이면 지루해하고 시증나고, 그러면 사실 가끔 게임하면 재밌어요. 계속 게임하면 재미없고, 음식도 굶으면 더 맛있고, 그러면 더 맛있는 음식을 찾을 건가? 약간 굶을 건가? 그 즐거운 건지 알아. 계속 그것만 하다 지루하고 더 즐거운 거 찾을 건가? 그냥 가끔 안 하다가 안 하고 참고 참다가 한 번 했을 때 즐거움을 느낄 건가? 그러한 요령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다양한 즐거움을 가져서 한쪽에 너무 나쁜 쪽에 몰입되지 않게 하는 거지, 다른 어떠한 즐거움도 없어놓고. 애들 같은 경우 특히 문제가 다 하지 마라, 다 하지 마라. 유일하게 하는 건 공부야. 자기는 공부가 안 맞는 사람이야. 학교라는 과목을 갖다 놓고 야, 공부하라. 그 오랜 시간 동안 그 딱딱한 의자에 그만큼 심한 고문도 드물죠. 이러한 중독 같은 경우는 특히 젊었을 때가 항상 더 관리를 해줘야 되고, 그러니까 운동이든 뭐든 젊었을 때 다양한 걸 체험해주고 경험하고 강하게 해줘야 되는 이유가,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도파민도 적게 나와요. 암에 걸려도 빨리 활성화가 안 돼요. 늙었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도파민도 안 나와. 즐거움도 작아져. 별로 흥미롭지도 않아. 시들시들해. 암도 시들시들, 흥미도 시들시들. 그런데 젊었을 때는 팍팍팍 반응하고 확 커지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중독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 더 걸리기 쉬운 거죠. 그래서 이러한 중독 알고 봤더니 도파민이더라. 도파민은 여러 군데 작용하더라. 그래서 미리서 즐거움을 받을 수 있는 많은 방법을 갖고 있을수록 한 군데 빠져서 망가질 확률이 훨씬 줄더라. 중독이라고 하는 결국은 장기 기억 현상이더라. 기억 현상. 기억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강한 쾌감, 강한 기억. 정말 놀라운 걸 봤어. 기억하잖아요. 지나가다가 저럴 기억하잖아요. 여러 번 봤어. 기억하잖아요. 그러니까 담배 같은 경우는 여러 번 해서 오래 잊을 수 없는 거고. 그러니까 공부하려고 똑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우와 이럴 수가 신기하고 놀라워 재밌어해. 그건 기억 금방 하지. 재미도 없어. 억지로 해야 되겠어. 그래서 여러 번 하면 또 기억돼요. 그러니까 감정이 풍부하고 감성이 풍부할수록 기억 오래 합니다.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시냅스의 강화. 시냅스의 강화고. 그래서 한번 기억이 되면 그게 항상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 세트로 뇌 속에 잠재되어 있는 회로가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뭐 하나 건드리면 툭 튀어 올라와요. 냄새를 맡았는데 그 냄새를 맡았던 음식을 먹었던 같이 식구와 분위기, 태도까지 다 기억나는 거죠. 마약을 했어. 가다가 화장실 내려다 갑자기 뿅 가는 게 마약할 때 화장실에 가서 얘 가지고 마셨어. 코로 들이켰어. 그러다가 쾌감이 올라온 순간 다 치우고 해갖고 물 내렸어. 그럼 갑자기 물 내리는 소리가 그 순간에 모든 걸 확 깨워서 걷잡을 수 없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힌트로 기억이 되살아난다. 반복하면 결국 지우기 힘들다. 그러니까 기억을 지우는 약이 있듯이 그런 게 있으면 사실 마약 중독도 훨씬 치료가 쉬워질 거예요.
근데 우리의 쾌감 엔진은 망가집니다. 너무 심하게 쾌감을 탐하지 마시고 자제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의 쾌감과 통증은 별로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극이라고 하는 게 꼭 좋은 쪽이든 나쁜 쪽이든 자극이 있는 게 맛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사람은 아파서 웃는 사람도 있고요. 이렇게 긁으면 비슷한 거라서 여기 신경 쓰여서 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약간 매운맛 같은 뜨거운, 그러니까 와사비는 너무 차가운 건데 너무 차갑다는 온도 수치를 자극하는 거고, 고춧가루 캡사이신은 너무 뜨겁다는 걸 자극하는데 합해적 비슷한 데 자고 가니까 자극이 세네, 통증이 하네. 이게 차가운 건지 뜨거운 건지 잘 구별 못해요. 그래서 맛이라고 하는 것은 자극, 감각의 총합에다가 판단이다. 그래서 우리가 슬퍼서 운 건지 울어 슬픈 건지 구별 못한다. 요거 실험이 있죠. 이건 뭐냐 그러면, 이 협곡에 가서 사랑하는 사람이랑 같이 가면 두근거려. 무서워서 두근거리는지 설레서 두근거리는지 몰라. 자기가 이 남자 때문에 두근거리는지 알아. 사랑이 잘 이루어진다면.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 가상과 현실을 구별 못한다. 몸에서 똑같이 일어난다. 그래서 그 자체가 어떻게 우리가 활용하냐의 문제지 결국 그 물질의 문제가 아니다. 그러니까 진통제를 볼 때 야 이거 마약 성분인데, 우리 몸에서 아까 마약 성분은 아까 도파민도 마약 성분, 사실 세로토닌도 도파 성분, 그거 엔돌핀도 마약 모르핀보다 훨씬 강력한 마약 성분인데 언제 나오냐? 매운 걸 먹었을 때 나와요. 언제 제일 많이 나오냐? 출산할 때. 그게 인간은 머리가 커가지고 참 나오기 힘들어. 그래서 원래 더 있다 나와야 되는데 그나마 그 정도가 나올 수 있어. 그러니까 머리 크게 나와야 되고, 얼마나 이게 생살이 힘들겠어요. 아파. 죽을 만큼 아프겠지 뭐. 그때 또 동시에 뻔히 아니까 엔돌핀이 팡팡팡 나와서 통증을 덜어준다고 해봤자 죽지 않을 만큼, 거의 죽을 뻔했는데 덜 죽게만 해주는 거지. 그 정도는 까딱. 그러니까 본인 몸에 엔돌핀이 나왔는지도 모르는 거지. 그럼 통증이 아플 때는 당연히 진통제 그런 걸 통해서 결국 쾌감에 중독되는 거지, 그 약에 중독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갖고 너무 은연할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혈호다. 고통과 통증 혈호도 거의 많이 중복이 됩니다. 겹쳐가지고 정반대로 느끼는 것처럼 생각되지만 별 차이 안 나요. 약간만 다르고. 뭐 세로토닌 하라, 그럼 세로토닌이 증가되면 행복해질 거라고 하는데, 세로토닌을 먹으면 어찌 될까요? 설사합니다. 원래 기능은 장에서 장운동 호르몬이어가지고 95% 이상은 장에서 만들어지는 거고, 걔가 우리 몸에 안 좋은 걸 먹었을 때는 역겨움을 느끼면서 동시에 장운동을 활발해서 설사를 일으키는 호르몬이에요. 똑같은 호르몬도 뇌에 가면 갑자기 우리 몸을 편안하고 부드럽게 해주는. 도파민이 뭐 다른 데 가면 기능해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장소가 운명이고 그건 신호물질이고 결국 기능은 시스템이 하는 거다. 내 몸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지, 맛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우리 몸이 느끼는 거지 걔가 맛을 일으키는 거 아니죠. 분자에는 색도, 향도, 맛도 없고 독도, 약도 없어요. 맹독성 물질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우리 내 몸의 시스템을, 특히 신경진단 물질의 시스템을 교란시켜서 내 몸이 작동이 못해서 일어나는 독인 거지, 걔가 무슨 파괴하고 그런 거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자체보다는 시스템을 이해하는,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은 결국은 맛을 이해한다고 하는 것은 음식 자체도 이해한 거지만 지각과 감각과 지각, 그리고 판단에서 만들어지는 감정을 이해하는 건데, 그 중에서 우리를 갖다가 괴롭히는 중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결국 중독은 아까 도파민만 이해해도 되는데, 도파민은 결국은 그쪽에 신호를 하는 신호 전달 물질일 뿐이지, 중독되고 어찌고 하고 하는 것은 결국 내 몸이 있는 여러 가지 효소에 의해서 항상성 시스템에서 일어나는 거지 그거 아니다. 그래서 결국 뭘 이해하든 다 똑같은 질문에 답에 똑같은 거에 도달합니다. 그래서 하나라도 제대로 알고 나면 좀 더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제가 그거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